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수요일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슈퍼리치들이 지금 자녀들한테 뭘 사주고 있냐, 증여 전략이 뭐냐, 이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애들한테 돈도 못 줘, 은행에 돈이 있어도 주담대도 안 해줘, 집값이 뭐 20억, 30억 이런 데 좋은 데 하는데 6억밖에 대출 안 해준다니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은 돈을 허공에다 불태워. 예, 온누리 상품권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매블릭 TV도 그동안 어려운 기술 얘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모든 이런 뭐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도대체 나보다 있는 분들은 뭘 사느냐. 이거 다뤄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의 똑똑하신 부모님들 다 움직였어요. 이게 863% 왼쪽에 보이는 수치가 뭐냐면, 토스뱅크에서 이번 1분기에 아이들 계좌가 전년비 대비해가지고 9배 정도 신규 개설이 늘었다는 겁니다. 18만 명이 넘게 만드셨고요. 신한증권에서도 미성년 계좌가 거의 3배 가까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개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2천만 원, 10년 지나서 10살, 11살 때 또 2천만 원, 20살 때 성인 되면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거의 1억 가까이 비과세로 이제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1억 인텔에 넣어놨으면 우리 구독자분들 5억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마이크론 6, 70불 할 때, 이럴 때 샀으면은 10억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를 노리고 이제 들어와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의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슈퍼리치들. 자녀들한테 뭘 사고 있냐. 이거를 패밀리 오피스, 이게 이제 가족들이 직접 자기네들 자산을 굴리는 그런 법적 엔터티를 패밀리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러켄 밀러의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배경을 깔자면 2024년부터 204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주요 컨설팅 펌에서 조사한 결과 이게 얼마야? 124조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거의 20경 원에 가까운 돈이 세대 이전으로 물려질 거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18조 달러는 요게 이제 자선단체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는 상속인한테 가는 구조라고 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1조 달러라 그래도 우리나라 총수출이 지난 박정희 정권 때부터 뭐 무역 수출 1조 달러가 거의 뭐 한 60년째 안 되고 있는 목표인데, 이거의 124배가 그냥 부모들한테서 자식한테 가는 돈이 된다. 향후 20년 동안요. 놀라운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파레토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게, 이게 전 세계를 다 모아서 계산을 해도 결국엔 상위 2%가 62조 달러니까 거의 10경 원에 가까운 돈, 50%를 갖고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역시 불공평한 세상. 그런데 앞으로 30년, 그러니까 2036년까지는 X세대라 그러죠. 아이폰 처음 보고 뭐 서태지 좋아하고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 운동권한테 조금 좋은 자리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세금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 증여를 많이 받게 됐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캐파로 더 길게는 밀레니얼 세대, 지금 2030 혹은 MZ세대 30 중반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46조 달러니까 이분들 거의 뭐 한 8천조 원에서 9천조 원 정도, 한 8천조 원 좀 안 되나? 그 정도의 엄청난 돈이 이 사람들한테 가고 있는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골드만삭스에서 Family Office Investment Insights 2025라는 거를 이제 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은 공모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애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게. 그다음에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는 좀 줄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거는 이제 사모조합이죠. 공모라는 거는 한국법상 49인 이상한테 돈을 모았을 때 공모 펀드인 거고,
이 벤처 투자를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49인 이하의 쩐주들을 모아가지고 아름아름아름 하는 거는 공시 의무가 없고 규제가 적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 많이 되고 핫한 것들, 사기도 많지만 진짜 10배, 20배 이런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쪽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워낙에 반도체랑 AI 공개 주식들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공모 주식 비중이 1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동산, 인프라, 사모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부채금융. 그러니까 차용증 쓰고 빌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과 채권이 또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니까 현금, 채권, 주식 정도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요게 패밀리 오피스 245곳, 미국에서 잘 나가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 점점 정보가 디테일해지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시티그룹에서도 시티 웰스 2025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리포트에서 346곳, 45개국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70%가 미래 기술 기업 지분을 스스로 골라가지고 공개 주식, 사모 주식 이런 걸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퍼지고 AI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운용사들이라든지 이런데 수수료를 안 주고 직접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BS에서도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리포트 2026가 나왔고 307곳 조사를 했는데 AI 테마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에서는 거의 90%에 가까운 패밀리 오피스들이 AI 테마에 돈을 넣고 있고 밑에 전력 자원과 인프라도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사실은 거의 다 AI라고 봐야 되겠죠. 절반 넘는 60%가 자산 배분을 다 바꾸겠다. 앞으로 AI 기술혁명을 참여하는 기업들 주식으로 다 우리는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방향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왼쪽이 주는 세대 44세 이상, 45세 이상이죠. 이쪽도 서양권 같은 경우 미국이죠. 이거는 거의 60%가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려주는 세대 쪽에서는 요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26 Study of Wealthy Americans 300만 명의 부유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물려주는 쪽은 주식이 60%인데 젊은 세대는 주식에다가 크립토 자산, 암호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대체 이런 거.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브레이크스루 자산들, 신규 자산군에 돈을 또 넣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S&P 500 사라 요게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말씀이라 그러면 얘들이 로빈훗 사고 비트코인 사고 막 서클 사고 이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인 경우가 많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땐 역시 물려주는 분들 입장에선 전통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종목들과 ETF를 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맨 밑에 요 신한토스 한국 쪽을 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해외가 영국, 독일, 미국 쪽에 맞춰져 있어요. 일본이나 프랑스는 의외로 이런 쪽에 공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돼 있다는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수준이 높은 드러켄밀러, 패밀리 오피스의 공시 자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S&P 500 ETF, 미래에셋에서 나온 게 타이거죠. 세금 안 낼라 그런 거지 뭐. 스파이 샀다가 22% 내기 싫어가지고 타이거 미국 S&P 500을 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이닉스 한국 지수, 미국 지수. 그러니까 절대 지존의 메모리 양사와 나머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베팅하는 게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장주.
그러나 또 이제 기술 혁명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어떤 브로드 인덱스,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의 미성년 계좌 종목이 집중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부모들은 좀 개별 종목에 몰빵된 경우가 많아. 뭐 엔비디아랑 애플, 특히 이제 그 40대 중반 이상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자녀 계좌는 또 분산을 해놨어요. ETF가 제일 많아요. 예. 이게 항상 부모들의 마음이겠지. 나는 뭐 이제 잘 나가는 거 리스크가 있더라도 크게 벌어가지고 애들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이제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은 1909년에 스카리시 몰기지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은행이 거의 뭐 100 몇십 년이 되는데 여기서 주니어 ISA 계좌가 있다라 그래요. 아마도 우리나라 ISA 그 제도도 영국에서 이제 갖고 왔을 건데, 아이디어를. 근데 그 신탁 계좌를 까보니까 스페이스X가 4분의 1이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랑 우주 산업으로 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2위가 TSMC, 3위가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바이트댄스, 틱톡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마존.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와 AI에 다 몰빵이 돼 있는 거예요. 영국 애들 자산도. 나머지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하고 부캐유전이 있으니까 글렉소스미스클라인주 제약사거든요. 독일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잖아. 그다음에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뭐 이럴 때 도이치텔레콤으로 독일 사람들이 완전히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었어요. 그때 이후로 주식을 별로 안 하다가 워낙에 이게 국내 자산 시장하고 미국 사람들 격차 커지니까 그나마 사기 시작한 게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월드 MSCI 월드 인덱스 ETF를 어린애들한테 계속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꽤 많이 주고 있는 게 12세에서 17세 중학생 애들이 갖고 있는 잔고가 평균 3천만 원이라는 거야.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는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많이 준 애들은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 거고,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 평균을 내니까 한 3천만 나왔겠죠. 어쨌든 독일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주고 있고, 특히 여기 보세요. 가운데 5살 이하의 적립식 플랜 갖고 있는 애가 85%야.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인 거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ISA라든지 이런 거 주니어 아마 법이 발의가 됐을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뭐 한국에서 뭐 하려 그러면 그냥 뿅망치로 갖다 죽일라 그러니까 해외 주식 계좌라도 해야 되겠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새로 사업할 만한 그런 규제 여건인데 비즈니스 여건이 잘 안 돼요.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드러켄 밀러 패밀리 오피스 보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이게 그 산부한테 비침습적인 검사해가지고 애 암이 있나 뭐 이런 거를 발견한 유전자 진단 네이테라라고 하는 회사 AI 바이오텍이 18%고요. 두 번째가 TSMC.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바이오 AI 회사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요번에 산 게 브로드컴. 제 반도체 맛집인데 브로드컴 한번 다뤄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방대하거든요, 내용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아르헨티나도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요번에 금액을 늘린 건 특히 여기 보면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을 전략 매도한 건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를 갖고 있다는 건 역시 스페이스X 테마를 좀 가겠다는 거죠. 저기도 위성통신을. 요렇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일반 부유층은 대장주, 그 국가의 대장주랑 ETF, 미국 ETF를 사는 반면에 드러켄 밀러 같은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AI 바이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신흥국 투자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에서도 가장 병목이 되는 게 TSMC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사실은 제가 어제 EUV 광원을 대체해가지고 웨이퍼 단가를 50% 이상 낮출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테라팹 그 자유전자 노광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인텔하고 실현된다 그러면 TSMC 가설은 깨져요. 예, 반도체 산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오늘 우리가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을 봤는데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1번, 자국 챔피언을 산다. 영국에서 롤스로이스도 많이 사요.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가 아닙니다. 글렉스미스클라인. 두 번째가 미국 시장 ETF를 다 사더라. 야, MSCI 월드는 전 세계 주식, 아니야. 미국 비중이 70에서 80%예요. 이 ETF의 그 편입 비중 계산이 다 시가총액 등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별로 낄 자리가 없어. 세 번째가 AI의 밸류 체인으로 집중돼 있다. 똑같죠? 크게 다를 건 없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자산 규모는 다르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미국 S&P 500 ETF, 뱅가드 뭐 이런 거 사고 나스닥 ETF QQQ, 그다음에 MSCI 월드 이런 인덱스하고 일반 사람들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나 글로벌 개별주를 사는 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롤스로이스, 영국의 경우. 스카리시 몰기 여기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라고. 어린애들 계좌 신탁 대신 투자해주는 스페이스X, TSMC. 제약사, 브리티시 페트롤, 요것도 영국입니다. 엘리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TSMC, 브로드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아르헨티나 ETF. 시장 경제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버테리안 사상을 가진 밀레이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관찰 결과예요.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계의 선진국 국민들은 아이들한테 ETF를 많이 사주고 있고 본인들은 AI 대장주라고 불리는 반도체 이런 회사들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AI가 관통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인덱스를 산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회사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매그니피선트 7 비중이 50% 될 텐데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한국 얘기 조금만 드리고 마치면 2천만 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주고 이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냥 몇 번 클릭하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살 때 또 한 번 2천만 원 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20살 되면 또 5천만 원 주고 이러면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특법에 주니어 ISA라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좌를 입법하는 논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담대도 못 일으키고 뭐 이래서 사다리가 걷어차였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기술 문명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든 게 요즘에 환율도 좀 높고요. 아마 뭐 이제 환율이 한국에서 좀 신현성 총재가 올리면 환율이 또 이제 1,300원대 초중반을 내려올 수도 있지만 또 두고 봐야지. 우리나라 그 수출이 얼마나 계속 잘 나갈지. 두 번째는 지금 사실 많이 쏠림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사야 돼. 우리가 ST마이크로엘리언스 뭐 15, 20불에 샀고 인텔 20불에 샀고 마이크론 뭐 6, 70 뭐 이럴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죠. 애들한테 물려줄 가격이냐 이게. 2천만 원 증여해가지고. 네. 세 번째 세대 충돌. 애들이 또 이런 거 별로 아니라고 중간에 또 팔아버리고 다른 거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 다만 중요한 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판단력을 키워주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지금 이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슈퍼리치들이 사주는 ETF랑 개별 종목을 저는 사실 거의 갖고 있지 않아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좀 다르겠죠? 전 제약,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ARM 이런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랑 AI에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 갈릴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안정적이고 몇 년은 갈 수 있지만 정말로 나중에 승리하는 그런 주식이 될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거의 역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어쨌든 그건 이제 제 소수 의견이니까. 그렇습니다. 애가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서울에 재건축될 빌라도 사주고, 뭐 몇 억, 5억, 10억 이런 주식도 물려주고 이래도 애가 공부도 안 하고 규율이 안 서면은 그거 집안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거든. 예. 그 부모한테 빚 대신 갚아달라고 안 쫓아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복을 타고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시키시고 어, 남자들이라 그러면 사관학교나 군대 꼭 보내시고 편한 길로 빠지게 하지 마시고 디서플린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분명히 20, 30대 때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물려주고 함께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의미가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팩트 체크 다 해가지고 갖고 온 내용이란 얘기고요. 자, 사다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버릭 TV가 이 관점과 판단력 올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